안녕하십니까. 어제 10월 7일 태완 한반도 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일본 신총리 출범과 지정학적 관계 전망 일부에 이어서 타이베이 토크, 오늘은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주인 소장의 발표와 인터뷰, 그리고 토론인 행정원 정무고문 노자키 다카오의 발표와 인터뷰에 집중하여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정책과 양안 및 국제관계를 심층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와 신총리 정책 전망을 주제로 9월 30일 오전 타이페이에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일관계, 양안관계 등 영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그들의 관점을 발표했고, 일본인 노자키 다카오 정책고문이 토론인으로 참석해 일본의 시각으로 바라본 타이완-일본 관계, 그리고 미국-일본, 중국-일본 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진단했습니다. 국방안전연구원 수주인 소장은 일본 신정부의 지역안전정책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타이완 유사 시 일본도 유사하는 걸 피하는 데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타이완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어떠한 구체적 대응 조치를 내세울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걸 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이 같은 주장이 예방 외교로 보이든 전략적 모호함으로 보이든 중요한 건 인도태평양 충돌의 핵심은 중국이 육지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구조적 변화가 생겼고, 이에 더해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핵 무력 방면에서는 핵 억지에서 핵 강압으로 전환하며 국제 정치 파워의 구조를 철저하게 변화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시마 시게루의 안보 공약에서 주장했던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수즈인 소장은 그 도리는 알기 쉽지만 실행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수 원장은 인도태평양은 해양 환경이라는 지정학적인 여건 아래서 단시일 내에 집단적 방위 협의체를 형성한다는 건 어려우며, 더욱이 1970년대 시토, 즉 동남아시아 방위조약기구가 해산된 이후 지역 통합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안보체계 강화에 대해서 한미일, 미일 필리핀, 미영 호주의 3+3 안전 메커니즘을 조 바이든이 올해 이미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외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메커니즘은 양자간 안보협정, 호주, 영국, 미국의 3자 동맹,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미, 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파이브 아이즈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미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기초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방안전연구원 수주인 소장은 중공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도에 관한 기자 질문에 중공이 일전에 진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나왔는데, 하나는 동풍 41호, 또 다른 견해는 동풍 31AG, 즉 동풍 31호의 개량형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선은 정치적 측면에서 첫째는 중국은 미국의 일종의 가능한 능력을 보여주며 미국이 지역 사무에 개입하는 걸 억제하려는 의도이고, 둘째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얼마 전에 4자 회담을 개최할 때 타이완 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중공이 무력으로 현상의 변화를 가하는데 반대한다고 표명한 데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중공의 10월 1일 이른바 국경일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건 국내에 보여주기식으로 이 모두 정치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공이 지난번에 해상에서 시도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44년 전의 일인데, 이번의 시험 발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의 핵무기 전력 투사의 능력 과시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핵무기라고 하면 핵탄두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발사 장비가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는 핵 억지력을 구성하는 기본인 능력, 신뢰성,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며 핵 억지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未来中共就是像各界所担忧，它可能会从一个所谓核威者走向一个就是核胁迫的一个状况。 그런데 앞으로 중공은 각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중공의 핵무력은 이미 핵 억지에서 핵 강압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수수인 소장은 중화민국은 제1도련의 중요한 국가로 우리가 생존해야 한다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은 기타 국가들의 공통된 안보 이익과도 연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미사일을 말할 때 타이완 신주 르산에 조기 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600m 고도에 위치한 레이더로서 중공의 미사일이 일단 지상을 벗어나 일정한 높이에 도달한 후 곧바로 이 레이더에 포착돼 추적하며 이러한 정보를 맹우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에도 우리 측이 탐지할 수 있어서 중화민국의 생존 안전은 기타 국가들과 함께 민주와 안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등 국가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질책을 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은 그렇지 않은 점에 관한 질문에 국방안전연구원 수주인 원장은 한국은 중공의 9월 25일 ICBM 발사는 한국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라 중태평양 쪽을 향한 것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미일 3자 대화가 더 성숙해지면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도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핵 보유 목소리, 즉 핵무기 발전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는데 这个所谓核保护伞，或是延伸核主对日本、对韩国这个，如果说没有效果的话，那可能会造成日本、韩国核武装化。那其实这样子对中共来讲是不利的。 만약 미국의 이른바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가 한국이나 일본에 효과가 없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중공이 불리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인으로 참석한 행정원 정무고문 노자키 타카오는 자민당 내에는 좌파, 우파가 공존하기에 정책상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필자의 개념으로는 정당의 목소리는 일치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어떻게 해서 자민당 내에는 좌파, 우파가 동시에 존재하는지 좌담회 이후 인터뷰에서 질문했습니다. 노자키 다카오 고문은 자민당은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병한 것으로 타이완의 민진당이 예전에 많은 파벌들로 합쳐진 것과 같은데 자민당의 문화는 내부에 수많은 위원회를 두고 토론할 때에는 격하게 싸우지만 결론이 나오면 당내에서는 단결하고 분열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은 왜 늘 자민당이 집권을 하는지 야당은 왜 그렇게 약한지는 자민당의 정책 개념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야당들이 자민당을 공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면서 이시바 시게루는 중도 보수파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의 장점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자키 다카오 고문은 세미나에서 타이완에서는 이시바 시게루를 친중파라고 여기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며 과거와 현재의 일본 정치 환경을 들어서 옛날 자민당 내 친중파는 8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반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현재 일본의 대만에 대한 호감도는 80%를 넘는데 이를 1980년대 일본의 대중국 호감도 80% 이상과 같은 저울에 놓고 볼 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만약 앞으로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국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타이완의 TSMC가 일본의 공장을 설립하는 데 대해 공장 설립지는 지방이며 만약 그 지방 고유의 전통이나 민속을 파괴하게 된다면 현지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자키 고문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현지 주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TSMC 공장 설립도 반대하는 지방 주민이 있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정계는 항상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국가가 중화민국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연구원 디홍머 이사장 겸 원장은 폐회 연설에서 자신이 외교장관 시절 일본은 입국을 불허했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도 엄중한 항의를 하고 싶다며 현실적으로 정식 외교 교류가 어려운 상황 아래서 국세권과 같은 싱크탱크가 나서서 일본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와 트랙 2 외교 채널을 통해 밀접한 교류를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써 나가야 한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0월 8일 타이페이 토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본 신총리 출범, 지정학적 관계 전망을 주제로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취재 보도의 백종입니다. 감사합니다.